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반국가 세력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내란 수계와 친일 쿠데타에 맞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특히 겨울 찬바람 속의 거리에서 비세혁명, 응원봉 혁명, K집회, K민주주의로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애쳐주신 어린 학생부터 청년,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런 분 국민이야말로 이번 탄핵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 위안을 주신 영웅들이십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12월 3일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교육도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계엄 선포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무엇입니까? 반대 의견입니다. 확실하게 반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었는데 이 부분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이 당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에 대한 심의는 이제 헌재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부총리 장관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그 말을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네. 이원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십니까? 저는 위헌적인 계엄이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또 심판을 하는 헌재가 있으니까 거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월 3일 밤 10시경 행적에 대해서 인지 시점과 당시 위치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답변을 안 했는데 혹시 그 당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집에 있었고요. 집에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를 받지 못해서 불참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직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통보 절차인 국무조정실 일반 행정정책관실로부터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서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전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상 절차에 따라 통보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근데 사회부총리로서 국무회의를 통보를 못 받았다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국무회의에서 우리 부총리님의 역할이나 지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인데요. 네네. 아까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12월 3일 밤에 저녁 문자 수신 내역 확인을 가능할까요? 특히 10시 전후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요? 않았나요? 제가 어떤 형태로도 제가 받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까지는 안 가겠지만 다 확인해 보셨나요? 문자 같은 거? 네, 제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예. 확인한 이유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등에 의하면은 방기선 실장이 당일 10시 전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문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일반 장관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일반 장관 사회부총리에게 이런 방법 없이 국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연락도 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도 있는 비일비재합니까?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못 받은 일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아까 비상계엄 언론 통해서 인지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몇 시경이었으면 이후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혹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엄 상황을 뉴스를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관과 학생들 수업
그 정상화에 대한 그 계속 그 통화를 뭐 수차례 하면서 결정을 예, 차관과는 통화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관께서 그럼 장관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네, 그 상황이 있었고요. 상황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한 상황들이 진척이 안 되는데 학사 일정과 관련돼 있어서는 현장의 불안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초기에는 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조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그 간부들도 다 비상대기를 온라인상으로 비상대기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1시 15분 경입니까? 시간상으로는 저희가 간부진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게 11시 46분 경에 기자단에서의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는 그 시기에는 기자단에 아직 상황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부총리께 지금 상황으로는 상황을 공유 드린 거는 00시 12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간부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유초중등 담당하는 책임실하고 인재실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사항들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논의가 없어서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네네. 부총리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뭐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실무자도 그 계엄 해지 관련해서 혹시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한테 그 해지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없나요? 네, 뭐 그런 사항들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니 그럼 어떤 논의를? 저희는 학사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상황이 벌어졌고 상황 중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는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추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없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우선은 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총리께 보고드렸고 승인을 받고 공유를 했습니다. 네. 네, 이조 장관님 그 사회부총리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늦게 인지하시고 늦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부총리로서 그날하고 그 이후에 사회부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네, 그 당일날은 바로 어떤 이제, 사회부총리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 해지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 사회 관련 또 장관님들과 뭐 논의를 했었고요. 대책에 대해서 해지한 후에 그리고 그날 바로 사회관계 장관 바로 그날인가요? 약간 10일 날인가요? 10일 날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담회를 매주 그 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12월 10일하고 12월 15일 날 2차 간담회 한 거 전부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담화문이라든가 안심하라든가 그런 뭐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뭐 하신 적 있습니까? 학사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4일 장관님께서 날 직접 뭐 0시에 나서 뭐 언론이라든가 좀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다. 와, 이런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 뭐 그런 역할들 하셨습니까? 뭐 사실은 그 당시는 뭐 그런 역할보다도 일단 좀 그 교육 현장의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안정을 계속 좀 그 현장에서 좀 그렇게 안정되도록 좀 파악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교육감 회의도 소집을 하고 또 관련된 현장 점검을 위해 가지고 간부 회의 또 이제 또 담당자들 회의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는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가서 하는 부분은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5일과 12일 두 차례 관련해서 뭐 간담회 같은 거 하셨다 했는데 네. 주제가 혹시 이런 민주주의 이기에 대한 관련입니까? 아니면 AIDT 관련입니까? 의대 정원 관련 건이십니까? 그 사회 분야가 사실
그 가장 이제 민생과 닿아 있는 분야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고용노동부나 복지부나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그 또 관계 장관님들도 그런 또 언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서 간의 그 협력을 통해서 빨리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도 매주 그 개최하기로 같이 함께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그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그 장관들이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 근데 5일과 12일 날, 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네.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어떤 주제로 논의하시는가 봤더니, 네. AIDT 관련해서 함께하는 차담회에서 AIDT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한가하고, 뭐, AIDT가 부총리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 학생들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등한시하고 이 AIDT 관련해서 차담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뭐 이미 그 이제 잡혀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장이 그 흔들림 없이 이제 정책이 그 추진된다는 그런 이제 또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다 초청해 놓은 분들을 또 갑자기 취소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국민들이 다시 구해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교육의 힘이라고 저희 듣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위로와 그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요. 정치가 어렵더라도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응원하는 그 정부가 있고 또 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중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뭐 혼선이라든가 여러 부분 있는 부분으로서 역할로서 그런 분 사과라든가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제가 다들 충격은 누구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그 학생들 뭐 초중고 또 대학생들 또 뭐 대학원생들까지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그 혼란과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또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다만 이제 정부가 향후에 국회와 면밀히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그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껏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생방송이니까 부회장님 의사진을 바라는데. 네. 네, 방금 정우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뭐 사과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러면 저는 생방송 중이니까 정식으로 학부모와 뭐 학교 관계자 또 아이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일어나서 정중하게 사과하셔야 네,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기 포디움에 가서 네, 장관님 그 문제가 뭐 장관님의 자존심을 아니, 상하게 뭐 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아니라는 거 뭐 아실 거예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네. 네,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 국회와 또 정부가 힘을 합해서 그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조 장관님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위원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더욱 다가가서 앞으로 이런 혼란의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이조 장관님, 제가 오늘 그 질의 중에 좀 궁금한 것이요. 네네. 그 지난 3일날 계엄령 선포되고
밤에 모였던 이제 이 국무위원회는 연락을 못 받으셨는데 네네. 해지하는 그 국무위원회는 참석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고 사회부총리시면 일단 가셔서 왜 나를 안 불렀냐라고 뭐 항의면 항의 아니면 이유라도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조 장관은 왜 안 왔어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때 아니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왔다 이러면 이제 그 관련된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왜 안 불렀다 그럽니까? 뭐 제가 그 사실 그날 뭐 워낙 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 특별히 제가 물어보지 못했고요. 아니, 물어보지 못해도 이게 상식이 그 국가 소유를 지금 대통령,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예요. 근데 사회부총리를 안 불렀고 이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는 계엄령 선포에 이게 누락인지 실수인지 고의로 안 불렀는지 이 문제는 당연히 그 해지 계엄령 선포 해지할 때 현장에서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보는데 뭐 공개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모르세요?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 일일이 물어보기도 좀 아 그렇죠. 어려운 그래서 장관님의 상황입니다, 입장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를 계엄령 선포 국무위원 때 부르지 않았다면 해제하는 현장에서 뭐 양해 뭐 말씀이든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조차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뭐 수사 과정에서라도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네, 기대해 주십시오.